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여러 학자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또는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비트코인 강세 이유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했고요. FOMC 위원들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의견들과 알트코인 소식과 그리고 이번에 또 가장 중요한 또 증권형 토큰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실시간 방송에서 구독자분이 이더리움 보유량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셨으니까 그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가상자산 강세 이유 전문가들에 따른 의견은 총 4가지로 나뉘어서 보고 있었는데요. 일본의 가상자산 과세 부담이 완화가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브라질 지불 수단으로 가상자산 합법화 가능성과 러시아 무역 결제용으로 가상자산 허용 가능성, 연준의 긴축 기조 완화 내용을 또 뽑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루비니 교수는 여전히 또 다보스 포럼 가가지고 모두 사기다, 문제 있다, 이제 초심을 잃지 않았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FTX 소식인데요. FTX 신임 CEO가 모든 것은 테이블 위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해서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계자 부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거래소 살릴 태스크포스를 계속해서 구성을 해서 아마 기존의 거래소를 다시 재개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우리에게 나쁜 영향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뭐 올해 안에는 FTX 거래소가 다시 오픈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고요. 그 다음에 제네시스 내용인데요. 조만간 파산보호 신청이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 파산법은 챕터 7, 챕터 11, 챕터 13으로 되어져 있는데 대부분 챕터 11로 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안 좋다, 안 좋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네시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 내용으로는 이번에 제네시스 트레이딩에 코인베이스 5만 이더를 비트 스탬프에 2만 이더로 방금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이 있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도 여러분들은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연준 부의장과 연준 총재들에 따른 발언이 이번에 나왔는데요. 여전히 똑같은 적은 금리라고 했습니다. 금리의 위치가 우리의 위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재미없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한다라고 해도 꼭 들어봐야 된다고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70년대식 임금 물가 소용돌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강도를 높게 했는데 실업자 추이가 생각보다 민그적거리고 있어요.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팍팍 빠지고 있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형상으로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플레 둔화 이후 금리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동결의 가능성이 전 조금 더 높고 있긴 하지만 일단 5월, 6월 달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고요. 그 다음으로 수정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자, 금리 속도 조절이 여러 위험에 잘 대처하게 되었고 5% 살짝 넘는 수준까지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5.5나 5.25 정도가 거의 이제 마지노선이다 라는 걸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죠. 그리고 큰 침체 없이 여전히 연착륙 가능하다. 이 말의 의미는 실업자 추이가 생각보다 덜 빠지니까 연착륙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연준 부의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QT 축소는 금리 인상 효과에 영향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QT 부분은 여전히 계속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들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좀 1단계, 2단계 정도 하다가 QT를 중간에 풀어버리는 형태로 갈 것 같아요. 그 대신 아마 제가 보기에는 QT를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인하를 먼저 할 것 같고요. 인하를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이게 생각보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고 했었을 때 QT를 풀어버리는 형태로 아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이번에 NFT 쪽 내용인데요. 이번에 증권형 토큰 때문이라도 이 토큰 시장이 열리면서 최대 수혜자는 증권사이고요. 인프라 사업자와 콘텐츠를 갖고 있는 그런 NFT 회사들이 이번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과제 사항은 있습니다. 이걸 매력적인 투자 상품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과제에 있는 속도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S티어 거래 플랫폼을 갖고 있는 증권사니까 증권사는 주관사가 되겠죠. 주관사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해당에 있는 주식도 같이 연계가 되면서 주식들도 이제 테마군으로 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의 수혜 소식인 거지, 이게 글로벌 수혜 소식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있다. 근데 이게 오히려 국내에서 NFT가 어느 정도 또 인기를 받기 시작을 하면 국내 NFT 쪽과 이더리움과 이런 쪽이 조금 더 강세를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증권사들이 문제 없이 그렇게 책임을 다 지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이냐에 따른 물음표는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0개 대표자 협의체 VXA 라고 해가지고 뭐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별로 신뢰도가 생기지 않고 있고요. 홍콩 마스크 필수 착용 의무가 3월에서 4월 정도, 그러니까 3월에서 4월 정도가 되면 대부분 환자 어느 정도 추려지고요. 사망자 추이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어느 정도 반등의 여지가 나오게 되면 CPI 유심히 볼 필요성이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아서 헤이즈가 새로운 글을 또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시나리오 1은 시나리오 1과 2가 있는데, 1은 경기 침체가 찾아오고 파월의 정책적 성공, 정상적으로 피봇이 나왔을 때 위험자산들은 22년도 저점을 깨지 않을 것이다. 시나리오 2를 보게 되면 금융자산 폭락, 2020년 3월과 같이 긴급 기자회견 소집해서 QT 중단, 그리고 QE 재개 이 형태로 아마 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올해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2024년도가 되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아마 11월, 12월 달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서헤이즈는 일단은 베팅을 시나리오 2 쪽으로 좀 맞춰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모든 게 지표가 나오는 수치가 너무 느리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 2024년도 때나 뭐 이렇게 좀 민근적 거리다 한 방에 훅 가지 않겠냐라는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1년도 후반에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라는 연준의 말들을 무시한 사람들은 학살 당하기도 했었죠. 많이 이렇게 올릴지 모르니까 거의 대부분 전문가들이 거의 다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저점을 잡지 못하더라도 안전한 시기가 찾아올 때 풀매수를 하겠다. 나의 시드 보존의 우선은 증식이 두 번째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개미와 부자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했어요. 생각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근데 부자는 확실한 구간에 들어가고 나서 들어가겠다라고 아서헤이즈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한 장 차이예요. 최저점에 사서 그 부심을 자랑해봐야 그냥 잠깐 한때일 뿐입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최저점에서 산 게 남의 자랑거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장에 들어온 거 아니잖아.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랑해봐야 득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총 5가지 내용에 따른 지표 내용이 좀 다뤄져 있는데, 간략하게 보게 되면 거래소 간의 유동량도 좋은 신호를 주었고, 비트코인 저평가 또는 고평가를 상태를 알려주는 MV, RV 값도 괜찮게 나와주었고,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평균 수익률을 계산하는 NUPL이라는 지표도 괜찮게 나왔고, 퓨얼 멀티플이라는 신규 발행된 비트코인 가격 가치나 1년간 이동 평균 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표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USD 유입으로 인한 비트코인 반등은 끝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에 따른 지표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2억 5천만 달러 유입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흥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는데, 인출되는 시점에서 유의를 좀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최근 동향은 BUSD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인출이 되면 BUSD가 들어왔던 물량 빼놓고는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왔던 물량들은 좀 적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좀 영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분석체에 있는 다른 내용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미결제 약정과 레버리지 비율을 보게 되면 FTX 사건 이후 급격하게 하락했고 비트코인 강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저 두 개 지표 오픈 인터레스트와 그리고 레버리지 부분을 보게 되면 전혀 과열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반론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점에 있는 근접치까지는 오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도 들리기도 했었고요. 이번 달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흐름은 마이너스 수준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레이어2의 가스 소비량이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건 지속적인 레이어2의 발전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거래소 잔액은 12개월 동안 21%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220만 명으로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K뱅크 상장 철회 수순으로 좀 갈 것 같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지금 주식이 별로 재미가 없죠. 그래서 K뱅크와 업비트의 관계도는 3년 계약을 했지만 그 이후로 더 연장 계약이 될 확률이 전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합리적 의심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옛날에 제가 K뱅크 엄청나게 좀 풀어가지고 설명 많이 했었죠. 왜 업비트와 관계도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 10년물 국채 수익률 지지선 이탈률이 좀 보여주고 있다. 이건 또 왜 갖고 왔냐? 뭐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게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자금이 들어가려고 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자산군이 있어요. 돈이 뭐 꼭 코인 쪽으로만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부동산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선순위로 먼저 채워지는 물량은 채권 쪽으로 먼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폴리곤 소식을 좀 준비를 했는데 폴리곤이 비트코에 이제 서비스 지원을 한다라는 것과 이번에 활성 지갑 수가 1100만 개 기록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로빈 후드는 암호화폐 원래 모바일 앱 공식 출시한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가 공개한 9월 30일 기준으로 나왔던 투자 신탁 암호화폐 보유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11월 달에 공개가 했는데 이건 9월 달에 있는 물량이에요. 작년 거. 근데 공개가 좀 잘 안 되니까 이걸로 좀 대체를 해서 보여드리는데 이더리움 비중 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구독자분 한 분께서 이것만 봐달라고 해서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더 스캔 안에서도 이렇게 해당에 있는 순위표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보이는 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위도를 여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레이스케일 부분에서도 보게 되면 이더 비중이 5억 달러, 그러니까 대략 한 6조 원 정도 되는 자금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으로 드래곤 플라이 캐피탈이 기관 투자자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도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NFT가 성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더리움 안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따로 별개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NFT 기반에 있는 매개체가 보게 되면 다 이더로 최대한 수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더 가격도 최대한 수혜를 많이 받았고요. 그러면 그 다음 플랫폼 레이어 1에서 그나마 좀 괜찮은 애들이 독보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지금 그만한 자금도 안 되고 그만한 프로젝트를 준비할 수 있을 만한 팀원들도 좀 부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도 여전히 조정은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설날에 있는 패턴대로 아마 좋은 과거에 제가 평균치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전히 그전이 좋았으면 이번에 설날 시즌에 좀 횡보 구간이 들어갔다가 전이 좋았을 때는 후에도 조금 더 좋았고 그 다음에 조정폭이 좀 세게 나왔다. 이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